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우리 성공하는 수능을 위해 지금 딱 요 시기에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될 수험생 10계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방학 수험생 10계명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사실 우리 고3 재수 N수생 친구들한테 여름방학이 어딨어, 그죠? 그러니까 8월, 8, 9월 이 시기에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개념도 안 끝내고 기출풀기 금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지? 선생님이 요즘 3학년 친구들 보면, 현장에서 3학년 친구들 보면 등급대가 그래도 막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요, 아직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아니면 혹은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 다 기출문제집들을 풀다 보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틀리고 아직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좀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어느 세월에 이 개념을 정리해 그냥 기출 드립다 풀어서 풀이를 외워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 그러면 사실 잘 볼 가능성도 찌끔은 있거든. 그런데 시험 문제가 요즘처럼 2, 3점짜리나 준킬러의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극복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그렇게 기껏 기출 문제들만 주구장창 풀고 풀이를 외워도 수능에선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치? 그러니까 절대로 개념 안 끝내고 기출 풀기는 금지야.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개념 시작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끝내요? 에휴,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개념 다 하래요.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잡혀있는 단원도 있고 안 돼 있는 단원도 있고 끝에가 마무리가 좀 안 돼 있는 부족한 단원들도 있을 거야. 지금은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해서 1단원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념서 가지고 나의 취약 단원, 내가 제대로 안 잡혀있는 단원들 우선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기출문제집 풀 때 4점짜리가 많이 틀린다면 왜 선생님이 레볼루션, 주특기 레볼루션, 요즘 주특기 레볼루션 듣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개념 강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기본적인 걸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 푸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개념이야 라고 했다가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 제가 찾던 강좌가 이 강좌입니다 하는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한 친구가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주특기 레볼루션 수투 듣고 난 다음부터 개인기 4점짜리 문제 1등급 개인기 문제가 다 풀린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념이 아직 부실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하는 것 금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틀린 문제가 너무 많다고 좌절 금지. 아니 이게 틀린 문제가 많으면 마음이 좀 불안한가 봐.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걸까? 막 엄청나.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틀린 것뿐인데 이게 사고 생각이 확장되어 나가서 결국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까지 가더라고.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지금 다 맞는 문제들은 수능 때 어차피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많이 틀려야 걔네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수능에선 정작 많이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지금 당장 풀고 있는 이 문제집이 아니라 수능이에요. 12월 3일 그날 나오는 그 30문제만 다 맞으면 돼. 그러니 절대로 틀린 문제 너무 많다고 좌절 금지. 어떤 생각으로 해야 돼? 내가 이 지금 틀린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얘가 안 풀렸는지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12월 3일 그날 나오는 30개는 다 맞아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셋! 수학을 버리고 다른 과목 집중할까? 타협 금지! 이런 얘기에 이제 아무래도 수학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틀리기도 하고 힘들면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안 되고 이러는데 차라리 수학하는 시간에 국어 영어를 조금 집중해서 국어 영어라도 등급 컷을 좀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뭐 최저라도 맞추고 이렇게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물론 약간의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선택과 집중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택해서 그걸 집중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수능 강의만 20년을 했습니다. 수능 강의만. 지금까지 이런 친구들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통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수학을 버리고 국어, 영어에 완전 올인을 하느냐? 아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소수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수학을 버렸다라는 생각에 마음만 편해집니다. 나는 수학을 버렸으니까 안 해도 돼. 마음만 가벼워지지 절대로 국어, 영어 공부 시간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차라리 조금 비중을 줄이고 국어, 영어를 조금 더 하더라도 완전히 버리고 타 과목에 집중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들죠? 에이, 지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치? 지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여러분, 사람 일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생님 제자 중에는 내가 수학 버린다고 왔을 때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해 시험에서요 본인이 맨날 1, 2등급 봤던 국어가 엄청 어렵게 나와서 4가 나오고 수학이 조금 수월하게 나와서 한 번도 2등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 2등급 나와갖고 최저 맞춰간 친구도 있습니다. 몰라요.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함부로 선택해서 올인하는 행위는 선생님은 약간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는다. 다음 가겠습니다. 넷! 공부 환경 바꾸기 가능한 한 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약 100일 정도 남았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100일 동안 내가 으쌰으쌰 해서 막 몰입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기를 선택한다던가. 그치? 아니면 뭐 독재 학원에 있던 친구들이 마지막이라도 뭐 함께 하겠다고 막 학원을 들어간다던가. 아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경우를 미리 예측을 좀 해야 되냐면 이게 3월, 4월은 내가 무언가를 시행했다가 만약에 안 맞아 나랑.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해봤더니 주구장창 잠만 자더라. 그럼 그때는 내가 방법을 바꿀 수 있죠. 뭐 학원을 들어간다던가 바꿔도 3, 4월에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일밖에 안 남았거든. 내가 뭔가 해보지 않은 공부 방법, 내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선택했다가 그게 실패가 돼버리면 D-50일, 30일 이렇게 남을 거거든.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가 어떤 공부 환경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야. 누군가의 얘기에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되는지를 알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좀 유지하면서 오로지 그냥 이런 환경이 아니라 공부에만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꿔야 되겠지. 그치만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군가 뭔가 새로운 방법을 딱 던졌는데 막 현혹이 돼. 이래서 갑자기 공부 환경을 바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5.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디면 오른다. 그러니까 뭐? 절대로 포기 금지. 이쯤 되면 특히 우리 뭐 재수, 엔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든 시기입니다. 힘들어, 지쳐. 그리고 요즘에 또 비가 왜 그렇게 오니? 그러니까 와, 선생님도 막 하늘 보면서 소리 지를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와요. 그러니까 날씨는 계속 비 우중충하지, 몸은 축축 늘어지지, 막 습하지, 그치? 근데 체력은 또 딸리지, 막 되는 건 없어 보이지, 엄청 틀리지. 수학 이거 뭐 잘 못하면 뭐 인생 망하는 거야? 그것도 아닌데 내가 꼭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야. 특히 수학 우리 노베이스 친구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있죠? 지금 수학이 엄청 어렵게 느껴질 시기거든. 늦게 시작한 친구들일수록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들이 그래요. 내가 엄청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무슨 일을 하든 찾아와.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슬럼프라고 하죠. 꼭 수능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 버텨가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말 딱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 내가 질질 울면서 할지언정, 입으로 막 욕하면서 공부를 할지언정 잘 버텨내셔서 꼭 성공의 결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 걱정 모임 금지.
자, 또 이쯤 되면 이제 막 엄청 걱정이 된다. 이제 1학기 내신도 다 끝났고, 친구들끼리 막 학교에서도 뭐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막 모여가지고요. 너 어디 쓸 거야? 수시 어디 쓸 거야? 우리 담임이 안 써줄 것 같아. 누구는 어디 썼다더라. 아, 내가 거기 될 수 있을까? 우리 수험생들이 맞아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엄청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 3, 3, 5 모여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잠시 그 순간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공동체야는 약간 그런 안심 말고는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헤어져서 집에 혼자 가면 내가 오늘 공부 양을 채우지 못해서 더욱더 불안감이 커집니다. 아, 내가 오늘 그거 끝냈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못 끝냈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여서 어디를 쓰니 많이 되니 안 이런 걱정 모임 절대로 금지. 이거는 정말 아끼는 친구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줘야 될 내용이에요. 또 이렇게 또 모이지 말라 그랬더니 컴퓨터 켜가지고 온갖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고민 이만큼 쓰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막 밑에 댓글 달고. 여러분 물론 참고가 되는 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 댓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글 아닙니까? 차라리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기 과목의 선생님, 자기 과목 선생님의 게시판에다가 문의하세요. 아니,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수능 막 10년, 20년 이상씩 하는 선생님들인데 여러분들 그 고민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 괜히 여기 커뮤니티 저기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그거 가면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냐 또 온갖 것들 클릭하다가 시간 허비하는 일 없도록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것. 알겠죠? 자, 7. 수시 쓴다고 수능 놓아버리기 금지! 자, 이제 점점 수시철이에요. 그죠? 막 요즘도 보니까 막 세특 막 이거 쓴다고 엄청 바쁜 친구들 많아. 아, 물론 압니다. 수시에 비중을 좀 두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시를 쓰고 있는 친구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놓아버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번 끊어지면은요, 다시 감각을 찾을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일주일, 2주일을 수능을 아주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동안 힘들게 키워온 문제 푸는 감각들이요, 다 상실이 돼요. 아니, 금방 되찾기는 하지. 근데 되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지금 우리는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있던 실력을 놓았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러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좀 수시 쓰느라고 바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수학 문제도 내가 좀 취약한다는 몇 문제라도 그날 푼다던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절대 그 감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8. 이거 되게 중요해. 별표. 공부가 갑자기 막 잘 돼. 갑자기 막 잘 된다고 밤을 꼴딱 새는 밤샘 금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일이에요. 100일이면 한 3개월 정도 넘게 남았거든요. 이렇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하면 우리 생체 리듬이 다 깨져. 그래서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밝은 시간대에, 낮 시간대에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계속 잠만 자요. 그렇다 보면 밤에 가면 또 어때? 이 죄책감에 또 밤을 샌다고. 그럼 또 어떻게 또 피곤하니까 다음날 에너지 음료들 막 따서 먹겠죠? 이러면 공부 흐름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냥 그 하루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다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같은 시간대에 앉아 있어도요, 그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처음 하루 이틀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계속 되잖아. 이런 생활을 20일, 30일, 40일 하면 우리 피로가 계속 누적돼서요. 마음은 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데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고. 우리가 당장 내일 시험 볼 거 아니잖아. 내일 모레 볼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 잘 된다고 해서 막 밤을 새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입맛이 없다고 대충 먹거나 안 먹기 금지. 자, 요즘 이 선생님 재수반에서 앤서의 선생님이 우리 현장 친구들 상담을 하다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질문하러 와서 선생님이 밥 먹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런 친구들 너무 많아. 왜 안 먹었어? 그랬더니 입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먹기 싫어서요. 아니면 저 다이어트 하려고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너무 걱정돼.
아니 왜냐면요 여러분 제때 밥도 먹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것도 체력 저하의 요인이 됩니다. 선생님이 가끔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잖아. 선생님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체력이 이봐요 지금 제가 어디 체력이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선생님도 지금 봐봐. 체력 넘쳐 흘러 보이지? 근데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체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집중력,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선생님도 요즘에 약간 체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거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데서나 잠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앉아있으면 바로 잠이 들어요. 막 빨려드는 것처럼 잠이 들어.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면 내가 역시 또 해야 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럼 또 그게 뭘로 와? 스트레스로 온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없다고 대충 먹는 거 금지. 밥은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게 또 이 체력을 유지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부모님들이 가끔 막 좋은 거 챙겨주실 때 있죠.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막 고3 때 좀 약간 까칠하기도 했고 애가 못됐어. 그래서 막 엄마가 뭐 이거 먹어라 막 이렇게 주면 막 맛없잖아. 왜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맛없고 쓰잖아요. 그럼 막 안 먹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나고 보니까 챙겨주실 때 드십시오. 챙겨주실 때 먹어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자에 꽉 붙어 앉아서 끝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쭉 밀고 나갈 수 있어. 알겠죠?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케이. 자, 마지막 10번째. 자,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내가 이게 몰라. 얘들아, 미래를 어떻게 하니? 그 누가 어떻게 하니? 선생님, 우리 담임선생님이 안 된대요. 아니,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나의 미래를 알아요? 점쟁이야? 몰라. 그치?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실망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될까? 라는 두려움 절대 금지. 주변에서 너 이렇게 해서 안 돼. 듣지 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서 하루하루 완벽하게 채워가면 그걸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12월 3일날 망하면 어떠지?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망하고 나서 얘기해. 내가 수능 망했는데 뭐 먹고 살지는 그때 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하자고요. 그때까지는 수능 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걱정, 고민 접어두시고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휴가 시작돼서요. 마음이 또 막 여기 그지 쿵 저기 쿵 흔들릴 시기예요. 하지만 요거 딱 기억하자고.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야. 언제까지? 수능까지. 자, 선생님이랑은요, 또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이에요! 화이팅!